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주도 4.3 반란 사건을 살펴보았죠. 이 반란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쭉 보면 어떤가요? 제주도 주민들은 당시에 항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벌 작전이 시작됩니다. 다 해안으로 나오세요. 이랬을 때 인구가 30만 명 됐죠. 30만 명 대부분이 해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항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왜 항전을 원하지 않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잊혀졌지만 1946년 10월 선거 결과를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 나아가 제주도민들도 다 알았다. 지금은 잊혀졌잖아요. 근데 그 1946년 10월 선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 했죠. 그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제주도 주민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즉 80% 이상의 국민이, 그냥 80%라 하죠. 즉 약 80%의 국민이 근대 국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항전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항전을 포기하고 해안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렇잖아요. 토벌 작전 시작됩니다. 나오세요. 3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시위나 폭동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죠. 무장대를 조직해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래요. 항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공산주의 세력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수가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럼 3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잘못됐다 생각하고 항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한 7%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면 90% 이상의 주민들이 야 이거 항전은 잘못된 거다 이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그래요. 제주도민들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90% 이상은. 이거는 뭐 안 된다. 어떻게 하냐. 80% 국민이 근대 국가를 원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항전은.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경찰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져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던지냐는 거예요. 극좌에서들이 던지죠. 한두 번 던지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경찰들이 후퇴하는데 계속 돌 던지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이 폭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총을 쏘죠. 계속 돌 던지면서 공격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좌파 인사들이 특징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현 시대에도. 뭔가요? 공권력과 공직자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무슨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경찰은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치안을 담당하고. 근데 적으로 삼고 뭐 죽여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이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현 시대에서는 누구를 적으로 삼나요? 검사들을 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법원을 적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안 저지르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생각 안 하고 막 경찰을 적으로 삼아서
그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차피 경찰은 있어야 되는 건데, 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불법 행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위조 집회했을 때 당연히 체포하는 게 맞죠. 폭동을 일으켰을 때 46년에 신선술이랍시고 총공격하자면서 인민봉기 일으키자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체포하고 처벌받는 게 맞지.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탄압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현 시대의 좌파인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파 정치인이나 좌파 정치인이나 처벌받는데 죄를 지었으면 그 내막까지는 모르더라도 최근 30년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처벌받았냐는 거예요. 우파 정치인들이 훨씬 많이 처벌받았지. 대통령도 다 처벌받았고. 처벌 안 받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오히려 좌파인사들한테는 되게 간대했죠. 근데 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그런다고 뭐 이런 수사기관, 치안기관, 사법기관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대우 혼란이 오겠죠.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 공권력을 적으로 삼아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래요. 제주 4.3 반란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이 반란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한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내전이다. 그 내전이잖아요.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데 말 맞다나 민주주의가 중요하면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몫이다. 80%에 이르는 국민이 근대 국가를 원하고 제주도민들 대부분이 항전을 원하지 않았다. 제주도민 다 알았다는 거예요. 80% 원한다는 거 그건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다 알았던 거죠. 또한 토벌이 시작되면 그 큰 피해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마을에서 내전을 준비했으니 그 피해는 당연히 공산주의 세력의 몫이다. 기회를 안 줬던 것도 아니고 해안가로 나오라 했고 해안가로 안 나오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한 달이나 시간을 줬고 미군 정도 5월 달에 총공격한다. 그럼 산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터가 되는데. 토벌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시대 때는 그렇게 토벌했다는 거예요. 그런 토벌하게 되면 이제 반란군이 있는 곳이 곧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토벌은 상당 기간 지속됐어요. 현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가능하면 민간인과 어, 민간인과 이제 반란군을 구별하려고 하죠.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최근의 일이고 또 그게 앞으로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그런 생각은 최근에 하게 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냐? 물론 법적으로는 옛날 때부터 가급적이면 민간인 죽이지 말자 그렇게 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별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 한 몇십 년간 이제 가급적이면 민간인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수십 년간은. 그래요. 그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195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헝가리에서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 위한 대규모 반소련
봉기가 발생했다. 그래요. 폭동이 생겼다는 거죠. 헝가리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때 어떻게 진압했어요? 뭐 민간인 반란군 폭동 주동 세력 구별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탱크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헝가리 민간인과 반군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잖아요. 56년에 있었던 일이고 8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때도 탱크가 동원되었으며 민간인 87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민간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정부 발표이고 실제로는 10,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한국인들이 토벌 작전하면서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토벌에 참여해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나? 네, 그러잖아요. 한국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다. 여러 마을의 희생자 증언이 베트남 측기로 폭력 학살 마을, 하이 마을 학살 사건 이걸 예로 넣어야 되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꼭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토벌 작전이 전개되면 당시 이제 세계인들의 생각은 그냥 전쟁이다 생각하고 반란군이 있는 곳은 전쟁이다 생각하고 그냥 학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랬을 때 마을에 숨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토벌될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 전체가 토벌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숨어들었는데 바로 들어가서 죽인 게 아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5월달에 숨어 들어갔죠. 계속 경고는 했겠죠. 오랜 기간. 나와라, 전쟁터 된다, 전쟁터 된다. 근데 무장을 해가지고 있는 무장대가 있는데 토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죠.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또 다음 중요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순천 반란 사건에는 김구 추종자인 오동기와 최능진이 기업되었다. 그래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죠. 이거 좀 앞에서 봐야 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군 내부의 자익 세력이 마지막으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사건이었다. 김구기가 또 개입돼 버리죠. 이때는 좀 임시정부를 빼야 돼요. 임시정부하고는 좀 약간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갑자기 군인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왜 일으켰을까? 군인들이 물론 이제 자익 세력의 목적과 우익 세력의 목적은 또 다르겠죠. 김구 세력이 개입돼 있다 했죠. 김구는 대형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연루됐죠. 송진우 암살 사건,
위조 지폐 사건, 장덕수 암살 사건, 또 이번에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들은 제주도에 파병되어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당원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주도했다. 그래요. 우리는 4.3에 파견해서 그래요. 근데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이제 그 남로당 당원군 출신은 당시 국방경비대는 미군장 하에서 창설된 조직으로 신원조회가 허술했고 자익 경력자들이 다수 입대했었다. 신원조회가 허술했다기보다는 미군장을 받잖아요. 공산당 당원도 의원으로 임명했잖아요. 자익 경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허술했다기보다는 자익 경력을 그래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사실이잖아요. 공산주의 활동도 인정하고 특별히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 해서 뭐 의원으로 발탁하지 않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막 탄압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박살나니까 또 하지가 위로한답시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또 관선 의원으로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또 요운형을 지원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인사에. 특별히 그 미군정 때는 좌익이라 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서 탄압받았다면서. 잘 보면 불법 행위 빼고는 뭐 탄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의원으로도 임명하고. 연대 내부에서는 이미 남로당 당원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남로당 당원들은 체포와 숙청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숙청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로당 당원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뒤에 읽어보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숙청의 위협을 느낀 남로당 당원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었다. 잘릴 것이 두려워서 일으킨 사건이었더라. 단순히 명분이 아니니까. 그럼 숙청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도 당장 이때는 문제를 안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잘한 거예요, 사실 숙청 작업은. 그 다음 6.25가 터지잖아요. 6.25가 터졌을 때 군 내부에서 반란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미리 숙청을 해가지고. 10월 19일 저녁 상사 지창수가 병기고를 장악하고 반대자들을 사살하며 반란을 개시한다. 반란군은 여수 경찰서장과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고 여수 시내를 점령한 뒤 순천으로 진격한다. 순천에 주둔 중이던 14연대 병력 일부가 합류하면서 반란군은 2,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들은 단독 정부 반대,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등의 구호를 내걸고 인민위원회를 재결성하며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으니까 반란 맞잖아요. 계획적으로 지역 내 경찰과 우익 인사들을 처단했다.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80%의 국민들이 원하는데 어떻게든 뒤집어라 하잖아요.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여수 순천에서도 그렇고 무리수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근대 국가를 원하고 공권력을 지금 그래요. 근대화 세력이 지니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송호성 준장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진압작전을 개시한다. 진압군은 광주에서 출동한 병력과 함께 순천을 공격해 10월 23일 순천을 장악하고 이어 여수 탈환 작전에 돌입한다. 반란군은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주하며 유격전을 준비하지만 정부군은 박격포와 장갑차를 동원해 여수 시내를 초토화한다. 10월 27일 여수는 완전히 진압된다. 그렇죠. 6일 만에 진압됐죠. 그래요. 뭐 또 희생자가 생겼겠죠.
이후 산으로 또 반란군은 수년간 지리산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이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요? 미군령 때부터 보면 미군령은 끝까지 이제 이런 법을 안 만들었지만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계속 폭동 일으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반란 일으키고 내전 일으키고 또 반란 일으키고 또 그전에는 위조 집회까지 찍고 폭동 일으키고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절대 다수 국민이 군대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뒤집으려 하고 지금도 한번 그 조사를 해야 돼요. 군대 국가를 원하는지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공산주의 하수인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지. 막상 이제 근대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 둘 중에 어느 게 나냐 선택해봐라 이러면 또 근대 국가가 절대 다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주 4.3 반란 사건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공산당 세력이 마지막 남은 일을 총 동원해 일으킨 반란 사건이었다.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했잖아요. 내전도 그렇고 마을에서 전쟁 준비하고 야 그냥 무장 해제 그냥 봐줄게 이래도 그냥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공격하면서 간부들을 가족들 죽이잖아요. 임산부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누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공격해가지고 임산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토벌 작전과 군대 숙청 작업으로 남한에 남아있던 공산주의 세력은 뿌리채 뜯겨나갔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토벌해버린 거죠. 즉 공산주의자라고 불리는 쓰레기들을 대청소한 셈이다. 완전히 쓰레기잖아요.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계속 폭동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마을에서 전쟁 준비하고 대부분 그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비록 토벌 진행으로 인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만일 6.25 전쟁 중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났으면 전쟁에서 훨씬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 토벌하면서 이제 깨끗해진 거죠.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 사건 또 여주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군 내부 또 국민들 사이에서 싹 청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6.25는 좀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막 아무리 10% 미만이라 해도 2천만이면 10%면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는 김구 추종자인 오동기와 최능진이 개입되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보니까 남로당 세력만 개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구 추종자인 오동기와 최능진이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동기는 광복군 출신이다. 최능진은 김구 추종자인데 광복군 출신인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그렇죠. 이걸 쓰니까 조사해봤겠죠. 오동기가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오동기와 최능진은 군 내부에서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군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구의 측근인 오동기가 혁명의용군은 반란을 일으켜 김구를 국가 원수로 추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오동기가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문제인 거죠. 혁명군이 당시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혁명의용군 규모가.
당시 혁명의용군 총지휘관 오동희 국방경비대 소령과 재정정치 책임자인 최능진은 체포되었겠죠. 근데 잘 보면 언제 체포됐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수수 인천 반란 사건 전에 체포됐다는 거예요. 당시 강복군 출신 인사였던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8년 10월 21일 요순 반란 사건 기자회견에서 공산주의자와 구정격의 공모라고 발표했다. 이범석 국무총리가 구정격의 공모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안 밝혔지만. 김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고 정부 출처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긴 했다.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구의 명령에 의해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좀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긴 해야 돼요. 조사해봐야 돼요. 대충 써놓긴 했는데 김구는 요순 사건을 반도의 집단 테러로 규정하며 부녀와 유아까지나 참살했다는 보도를 들을 때 몸서리 쳐진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루를 거꾸로 부인했다. 김구가 연루돼 있다 이러니까 김구는 또 나는 무관하다. 반도들이 보니까 막 부녀 유아까지 참살했다던데 그런 걸 내가 왜 시키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좀 레파토리가 장덕수 비상사건하고 비슷하죠. 다 김구가 시켰다는데 김구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사실은 몰라요. 뭐 사건이 덮어졌으니까. 이범석 국무총리는 김구가 지시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오동기는 혁명의용군이 발각되어 1948년 9월 28일 체포되었다. 요순 반란 사건은 10월 19일에 생겼죠. 근데 그 전에 혁명의용군이 발각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각되었느냐,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아마 밀고가 있지 않았을까. 광복군 출신이라 했잖아요. 이범석은 또 누군가요? 광복군 출신이잖아요. 이승만 한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아마도 오동기로부터 자백을 받았던 것 같다. 같은 광복군 출신이니 자백을 받기 쉬웠을 것이다. 그 혁명의용군이 발각되면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범석 국무총리 말대로라면 오동기가 체포되자 숙청의 위협을 느낀 혁명의용군이 남노당 당원 출신 군인들과 연합하여 요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것이 된다. 그렇죠. 이제 체포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요수 순천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난지 이해가 되는 거죠. 위협을 느낀 거죠. 혁명의용군만 위협을 느낀 게 아니겠죠. 이거 숙청 작업이 들어가네? 그럼 우리 남로당 출신도 숙청 당하겠네? 그래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꼭 명분보다도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김구가 무관하게 숙청의 위협을 느낀 혁명의용군이 자발적으로 요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과거 한국 군인들이 행적으로 보면 군대 구조조정이나 군대 해산이 생기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했다. 흔했죠. 얘네들 다 살펴봤지만 이모군란 때 군대 구조조정 있었잖아요. 월급도 잘 안 주고 그 반란 일으켰잖아요. 을미사변 때 그때 훈련 일본 낭인이 많이 참여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인원이 군인이었죠. 훈련대 출신 군인들 잘릴 것 같으니까 한 낭인이 한 4, 50명 참여했고 군인이 300명 참여했죠.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정민회전 때 군대 생활하니까 대거 의병으로 참여했죠. 그거 다 잘릴 때잖아요.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숙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르는 정도가 아니죠. 체포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예 실제로 혁명의용군을 만든 오동기는 체포됐잖아요.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뭐 자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김구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난 것만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김구는 송진우 암살 사건, 장독수 암살 사건, 뚝섬 미조 집회 사건, 혁명의용은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단 한 번도 체포되어 조사나 수사 받은 적은 없다. 죄가 있건 없건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왜 수사를 하지 않을까? 특히 장독수 사건 때는 어땠나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대거 체포됐고 임시정부 인사들이 다 김구가 시켜서 죽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조사했냐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김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다. 장독수 사건 당시에도 김구는 증인으로만 출석했으며 이승만은 김구가 연루되었으리라 믿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구는 많이 변호했다는 거예요. 장독수 죽인 사람들이 다 김구가 시켜서 죽였다 하는데 미군도 배려했나요? 안 했나요? 배려했잖아요. 체포해서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덮었지. 위조집필 사건 때도 연루됐잖아요. 다 덮어줬잖아요. 혁명의용군 반환 사건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김구는 엄청 챙겨줬다는 거예요. 수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사 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사 안 했을 수 있겠죠. 혁명의용군 사건에서도 조사나 수사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 역시 조사는 했을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죠. 혁명의용군 조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그건 모르죠. 반란을 일으켜라고. 그 전에 지시했는데 발각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문석 말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극우 정기국이 공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범석은 뭔가 좀 다른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체포한 이들로부터 뭐 자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가장 가까운 동지였잖아요. 광복군 출신 인사고. 근데 김구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극우 농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극우 정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때 임시정부 수장이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극우 정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욕하고 싶은데 그냥 순화해서만 안 그러는 거예요. 갈라섰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임시정부도 갈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김구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김구가 연루된 사건들을 보면 김구는 경솔하고 윤리의식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윤리의식이나 법의식이 희박하다. 이 사람이. 왜 그런가요? 계속 살인사건과 대형 범죄사건에 연루되잖아요. 송진우나 장독수를 죽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술자리에서 죽일 놈이니 죽일 준비를 하라는 말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제 드러난 거는 다 덮었으니까 알 수 없죠, 결과는. 그러면 그 김구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최소한. 왜 그 사람들은 죽이라고 지시를 받았다 생각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김구는 술을 즐겼다잖아요. 아, 그자는 죽일 놈이야. 어떻게 좀 털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말 안 했겠냐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해도. 화가 나서 농담이 아니더라도 화가 나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시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너희들 알아서 죽여 술 먹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사람 보니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 독립운동할 때는 암살이나 개인적으로 암살단이나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다. 그렇죠. 일본인을 상대로 하니까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용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암살이나 뭐 군대를 개인적으로 조직하거나.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말이다. 그 살인이나 위조지폐나 반란이나 뭐 사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거나 이 중대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김구는 다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 그 사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화나서 한 얘기건 농담해서건 왜 죽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또 김구 명령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는데 경솔하고 법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 하면서 했던 생각, 불법을 저지르던 생각, 그걸 버려야 되는데 김구는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시기쯤 되면 임시정부 인사들 상당수가 김구를 불신하고 싫어했으면 알 수 있다. 이범석이 말을 보면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데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따르고 자기랑 친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장덕수가 밉다 해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생각하지. 이제 국가를 세웠으니까, 또 국가를 세울 거니까, 정상적인 국가를. 근데 상식 밖의 일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김구는. 광복군 출신이며 독립운동 대표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원석은 그 친했을 거 아니에요. 김구를 향해 극우정객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친 사람을 극우정객이라고 순화하여 부른 것이다. 김구한테 다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김구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는 거예요. 다 싫어하고 부담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러니까 김구 장도수 암살 사건을 일으켰을 때 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싶으니까 다 불잖아요. 시켜서 했다고. 김구가 시켰다고. 그 대부분 이제 이 시기쯤 이르면 임시정부 인사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너 어떻게 보면 이승만도 임시정부 인사잖아요. 대통령 2번이나 하고. 임시정부 출신이 대통령 됐는데 그 뒤집어 풀라고 군대를 조직했으니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장덕수 피살 사건의 경우 임시정부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들이 다 김구가 암살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구는 무관한 것으로 미군정이 덮었죠 사실. 당시 국민들 대부분은 김구가 암살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러다가 임시정부가 범죄단체가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임시정부 인사들이 느꼈다고 봐야 한다. 또 연루됐다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풀라고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조직에 연루됐죠. 시켰겠죠. 근데 또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국가를 뒤집어 풀라고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1, 2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큰 대형 사고잖아요. 뭐 살인 이런 거에 연루되고 반란군 조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윤리식이 약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 독립운동이라 할 때 이것이 뭐 살인이건 뭐건 허용이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운 곳에서는 또 이제 미국이 보장했잖아요. 다 예정됐던 거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한국이 세워졌잖아요. 또 자기랑 친한 사람이잖아요. 이승만도. 같은 임시정부 출신이고. 그러면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못 버리고 계속 불법 행위에 연루되더라. 저질렀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밝혀진 건 없으니까. 다 덮었잖아요. 그냥 이승만도 다 덮어주잖아요. 그냥 김군을 조사 안 했잖아요. 이 사건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